안녕하세요. 스튜디파이 강의자 정찬영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또 똑같이 덱스에서 수압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중에서 저번에 유니 수압에 의해서 이번엔 밸런서라는 프로토콜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밸런서 프로토콜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어떤 빗살무늬 토기 같은 모양이 있는데 얘가 원래는 유니 수압 같은 경우에는 페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2차원에서만 표현이 됐었는데 이제 3차원 아니면 뭐 초평면이라고 개념이 잡혀가지고 이제 아래로 볼록한 이런 컨설베이션 펑션을 갖는 어떤 조금 유니스왑 V2에서 제너럴라이즈가 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웨이트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밸런서가 나오게 됐는지 유니스왑 V2보다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레퀴짓은 다음과 같은데요. 네, 글로서리 당연히 솔리티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은 알고 계셔야 저희가 코드 리뷰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림시칼 보시면은 이제 수학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저 시나리오가 이제 트레이더 입장에서만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서 유니스왑 V2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전에 보내드렸던 공유했던 SOK 덱스의 AMM 매테리얼을 보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게 정리된 자료니까 다시 스키밍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 적었던 정리 노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밸런서 이 강의를 보기 전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밸런서 파이낸스라는 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어떻게 수합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풀이 뭔지 뭐 인베스트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화이트 페이퍼를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그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이 보고 싶다 하고 계시면 네, 화이트 페이퍼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칭 툴에 대해서 구글과 깃허브에 대한 내용을 꼭 그 방법론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뭘 배울 거냐 해서 주는 이제 밸런서 메커니즘이죠. 거기에서 이제 웨이티드 풀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왔고 그게 컨스턴트 민 마켓 메이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유니서 V2 같은 경우에는 CPMM이었죠. 네, CPMM이 뭐예요? 컨스턴트 프로덕트 마켓 메이커죠. 그러니까 곱이 같다. 근데 유니스왑 V2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그냥 X, Y 이 두 개밖에 없었죠? 페어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개에서 8개까지 되는 토큰을 가능하게 했고 웨이트도 다르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미 V2의 상용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수합이라는 게 나왔어요. 배치 수합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개를 뭉친 거를 배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뭉친 걸 수합을 해준다. 그래서 배치 수합. 이거는 이제 또 뒤에 이제 카오 수합이랑 관련해서 이제 뭐 BCP 뭐 이런 거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밸런서의 어떤 터미놀로지에 대한 거는 이제 토큰 어카운트가 뭔지 뭐 이제 이런 건 보통 벌트라고 부르고요. 벌트는 이제 토큰이나 어떤 게 이제 컨트랙트 같은데 그 묶여 있으면 그걸 벌트라고 불러요. 그게 벌트가 금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풀 로직, 네, 풀 로직은 보통 원래 풀에서 계산하는 거, 네, 계산에 대한 로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밸런서에서 프로스 앤 콘스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거의 한계점은 무엇인지가 사실 저희 스터디의 핵심이에요. 다른 뭐 밸런서는 이런 거다라고 그냥 익스플레네이션이 아니라 거기에서 디스커션까지 가는 게 저희 스터디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코드에서도 밸런서 코드가 조금 더 좋아지려면 아니면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계속 생각을 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밸런서를 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PMM에서 벗어나서 컨스턴트 민 마켓 메이커 여기서 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에버리지 그냥 썸에 대한 어떤 평균이 아니라 이제 곱이에요. 곱에 대한 평균이 같다. 근데 그 중에서 웨이트가 있다. 그러니까 웨이트가 있다는 게 뭐예요? 원래는 파이 t bt라는 게 뭐냐면
B1 곱하기 B2 곱하기 점점점 뭐 BN 이걸 파이라고 해요. 파이는 이런 일련의 그 곱을 다 한 것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곱이고, 네, 시그마는 뭐예요? 시그마는 B1 더하기 B2 더하기 점점점 이런 거죠. 네, 그거까지 다시 한번 옛날에 고등학교 때 했던 걸 상기시키고 시작을 해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웨이트가 있는 거죠. 네, 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더 많이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여기 토큰이 두 개가 있죠. 밸런서와 랩트 이더. 랩트 이더는 그냥 이더리움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밸런서를 더 많이 썼어요. 여기 80%고 여기는 20%네요. 그러면은 내가 비율로 따졌을 때 4대 1의 비율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밸류가 어때요? 네, 뭐 밸런스는 뭐 밸런서 토큰 가격이 뭔지 모르니까 밸류만 보시면 여기 거의 어때요? 뭐 8이니까 4대 1 정도 된다. 왜냐면 아비트라저들이 그 비율이 달라지면은 거기서 트레이드를 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했을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밸런서는 어떤 말을 하냐, 인덱스 펀드라고 해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스톡이 있으면은 뭐 헤징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웨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비트코인이 좀 더 우세할 것 같아요. 뭐 약세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그 좀 더 웨이트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도미넌스가 더 크거든요. 약세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뭐 강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도미넌스가 죽죠. 다른 데로 하면서 이제 알트가 뭐 몇십 배 오르고 뭐 그런 게 약간 크립토에서 일어나는데 네, 그거에 하다가 설거지 당하지 마시고 좀 조심하게 트레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스와 V2에서는 어땠어요? 웨이트가 지금 X 1승, Y에 1승. 그러니까 결국에 다 웨이트를 썸을 하면은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승, 2분의 1승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웨이트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밸런서가 유니스와 V2의 상위호환 버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밸런서는 특징이 뭐냐, 이제 토큰 어카운트와 풀 로직이 분리가 돼 있어요. 유니스와 V2는 어때요? 얘는 어때요? 페어라는 컨트랙트가 있었죠? 근데 페어 컨트랙트 안에 토큰 제로와 토큰 원이 둘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그 토큰 제로와 토큰 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산도예요. 네, 이러면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얘가 토큰 제로, 토큰 원이 여기서도 쓰일 수 있지만 다른 풀에서도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리퀴디티가 분산이 된다라는 개념에서 유니스와 V2가 좀 불리하거든요. 밸런서에 비해서. 그래서 그 밸런서가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한 것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밸런서 풀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개에서 8개까지 된다. 토큰이. 그래서 토큰이 8개까지 되니까 토큰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어떻게 돼요? 8P2니까 그 8P는 이제 순열에 대한 거고요. 8C2라고 하면 조합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8 곱하기 7은 56개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다. 한 풀에서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네, 배치 수합도 있어요. 배치 수합. 배치 수합은 뭐냐? 나만 뭐 싱글하게 수합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당시에 배치 수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수합을 보낸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이때 뭐 BCP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swap and withdraw fees are distributed to LPs 라고 하는데요. 이 LP는 이제 swap fee는 뭐 유니스와 V2도 똑같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여기 withdraw fee라는 개념이 새롭게 나왔어요. withdraw fee는 왜 나왔냐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일단 add liquidity하고 remove liquidity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여기서는 add liquidity를 그 join 그 다음에 remove liquidity를 그 exit 아니면 withdraw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withdraw fee를 내는 이유는 수합을 하는 것과 그냥 add liquidity와 remove liquidity를 하는 게
결국에 같은 행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withdraw fee가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풀 컴포지션 여기서 보면은 여기 몇 개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뭐 USDT 있고 AUSDT 있고 DAI, ADAI, USDC, AUSDC. 보통 여기 A 붙은 거는 뭐 AVE라는 지금 랜딩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장부죠. 장부이기 때문에 뭐 USDT의 가격을 따라갈 수 있는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뭐 그 리더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리더는 그 ST 이더, 네, 스테이트 이더, 그 다음에 이더가 같은 이제 메타라는 풀을 사용을 하거든요. 메타 스테이블 풀. 근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과제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USDT와 AUSDT에 대한 LP를 이제 BBA USDT, 뭐 BBA DAI, 뭐 BBA USDC 하고 이거를 가지고 뭐또 여러 개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나중에 왜 이렇게 했을 때 좋은지 좀 두 번째, 네, 밸런서를 두 번째 설명하는 시간에 좀 같이 다뤄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런서는 네, 웨이트도 리디파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유닛수업은 아예 정의조차 못했는데 리디파인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업비가 다양해요. 네, 유닛수업 V2는 어땠어요? 다 0.3%였죠? 근데 0.3%가 아니라 뭐 0.3% 이하로 다 할 수 있어. 뭐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풀 타입이 많아요. 지금 제가 주로 설명드리는 거는 웨이티드 풀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말고도 엄청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커브 풀도 인테그레이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플래시론과 플래시 스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CMM이 왜 CPMM보다 좋냐라고 하면은 이 보시면은 내가 포션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웨이트도 바꿀 수 있겠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지금 도미넌스가 있는 그럼 마켓 시장에 맞게 내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옵션 자체가 많다 보니까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LP들은 이제 자기에게 맞는 스트레치에 맞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좋은 점이 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다이버전스 로스, 네, 여기 인포먼트 로스라고 하는데 저희는 다이버전스 로스라고 합시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로스가 있을 때 보통은 이제 50대 50이라는 게 결국에 유니스와 V2와 똑같죠? 근데 얘가 내가 아까 전에 밸런서와 여기 보시면은 밸런서와 레트 이더가 했던 것처럼 비중을 80, 20이라고 했을 때 얘가 다이버전스로가 올라가죠. 네, 왜요? 웨이트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 어떤 프라이스에서 프라이스 레이시오죠. 프라이스 레이시오가 디비에이션이 있을 때 조금 더 덜 손해를 본다. 그래서 그 웨이트에 따라서 이런 손해를 덜 보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이버전스 로스 그러니까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자기 스트래티지와 그다음에 내가 이게 뭐 여기는 같이 뭐 얘는 좀 잘 안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좀 튈 것 같고 하는 거를 적당히 분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라고 인덱스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띈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토큰 어카운트와 풀 로직을 분리를 했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밸런서 버전 1은 토큰 어카운트와 풀 로직이 따로 있었어요. 네, 유니섭 버전 2를 그대로 뺏긴 건가? 버전 1을 뺏긴 건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밸런서 2부터는 여기 풀 A, 풀 B가 있을 때 벌트를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제가 이더 스캔에서 스크린 캡처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랩트 이더 있고 밸런스 있고 랩트 비트코인, USDC, USDT, 다이 엄청 많죠? 네, 이 한 군데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풀 자체는 최대 8개이긴 하지만 그 모든 토큰은 이 한 벌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토큰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좋냐? 왜냐하면 얘가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들어보면은 일단 토큰 트랜스퍼가 완전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만약에 토큰 AP
토큰 BC, 토큰 CD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A에서 D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저는 A에서 B 바꾸고 그 다음에 B를 이게 같은 페어가 아니잖아요. 다른 페어니까 B를 트랜스퍼해요. 그리고 B에서 C를 바꿔요. 그리고 C를 트랜스퍼해요. 그리고 C를 D로 바꾼 다음에 D를 어카운트에다가 다시 트랜스퍼하죠. 그럼 트랜스퍼가 지금 몇 번 일어나요? 하나, 내 어카운트에서 A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네 번 일어나죠.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지금? 얘는 토큰 어카운트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고 그냥 계산만 있어요. A, B, B, C, 아니면 뭐 C, D 있어요. 그래서 A에서 B 아웃풋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토큰 A 보냈어요. A, B 계산했어. 그리고 B, C 계산해. 그리고 C, D 계산해. D만 보내면 되죠. 그럼 트랜스퍼가 두 번밖에 없죠. 그래서 토큰 트랜스퍼가 줄어드니까 어때요? 가스비가 당연히 줄어들죠. 그래서 로우 가스비라는 특징을 가지고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토큰이 쉐어가 돼요. 쉐어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너프 리퀴디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토큰 A, B랑 토큰 A, C를 그러니까 LP죠. 이런데 만약에 내가 토큰 100개가 있어요. A가. 그럼 내가 50개, 뭐 50개 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풀이 쉐어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100개를 놓으면 그냥 로직만 있는 거고 얘가 100개, 100개가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그냥 AMM이 아니라 이런 풀 로직이라는 것 자체는 Virtual AMM이다. V는 Virtual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요? 내가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그 순서는 시퀀셜하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A, B를 먼저 하든지 A, C를 먼저 하든지 그 중에서 한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둘 다 해서 계산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거까지 이제 아비트라지가 된다는 가정이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이미 했을 때 어떤 아비트라지가 뭐 이제 누군가 벌써 균형을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퀴디티가 원래 내가 100개가 있어가지고 50개 50개 나눌 거를 내가 그냥 100개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프라이스 임팩트가 어떻게 돼요? 프라이스 임팩트가 줄겠죠. 리퀴디티가 충분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hard to exploit full logic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이더랑 비트코인이 가격이 지금 뭐 한 1대 10이라고 봅시다. 그럼 수량은 10대 1 정도 있겠죠. 풀 로직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내가 뭐, 뭐 반대로 10대 1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되려면은 일단 어떻게 돼요? 풀 로직이 그 토큰 어카운트를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이미 여기 있는 쉐어드 풀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이미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이미 있는데 아비트라저들이 이미 다 그 10대 1 비율로 맞춰놨을 거라는 가정이 있어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덱스는 항상 이퀄리브리움이 있을 것이다. 왜? 똑똑한 아비트라저들이 그 균형을 맞출 거기 때문에 익스턴을 맞겠다. 그 가정이 있을 때 이미 개수가 10대 1로 있는데 가격을 10대 1, 그러니까 반대로 1대 10인 거죠. 그죠? 1대 10인 걸로 새로운 풀 로직을 하면은 얘가 실행이 안 된다. 그래서 풀 로직에 대해서 익스플로잇을 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내가 그 쉐어가 안 되고 새롭게 만든 버추얼 AMN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막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몇 개만 해가지고. 그리고 잘못 선택한 어떤 임의의 유저가 엄청난 손실을 입겠죠. 근데 그런 거를 방지를 해준다.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펀드 드레이닝 같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 넣었는데 잘못된 AMM 식에 의해서 막 자산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막았다 해서 시큐리티적인 점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셋은 총 8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AM이 훨씬 더 수학 바라이어티가 높다. 56개. 아까 전에 8PE. 8P이니까 8 곱하기 7은 56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웨이티드 풀을 수합을 한 건데 여기 멀티플 싱글 수합이라는 게 싱글 수합으로 여러 번 한 거고 비치 수합 한 번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압으로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배치 수압으로 하는 게 훨씬 가스 코스트가 줄더라. 네, 그렇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배치 수압을 했을 때 훨씬 더 줄었다. 로우 가스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카우 프로토콜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밸런스 하는데 왜 카우 프로토콜이 나오냐라고 하면은 이제 덱스의 어느 정도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덱스의 한계는 뭐냐면 가스를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갑자기 트레이드들이 몰릴 때 그런 부분에서 잘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를 했을 때도 당연히 가스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플러스로 덱스 수합비가 엄청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수합을 할 때마다 0.3%인데 보통 근데 0.3%가 풀을 지날 때마다 0.3%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1%라고 쳐봐요. 뭐 내가 4개의 풀을 거쳤다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4개의 풀만 거쳤어요. 프라이스 임팩트는 고려 하나도 안 하고 4개의 풀을 거쳤을 뿐인데 나는 벌써 1%가 다른 때에 낮아가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한 100억을 뭐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다른 코인으로 USDC에서 뭐 다른 새로운 덱스에 있는 코인으로 그럼 난 1억을 띄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P2P 거래를 조금 이어주자. 그래서 이 카우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coincidence of ones. 그러니까 P2P 거래에서 나는 이거를 이 가격에 원해. 근데 덱스를 하면은 너무 비싼 것 같아. 뭐 수합비가 너무 비싸니까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한테 너무 많이 줘야 돼. 그래서 나 이거 그냥 그러니까 P2P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나랑 바꿀 사람. 그래서 without using an AMM 이란 말이 그 뜻입니다. 카우 보면은 네, 이제 밸런서가 이제 카우 수합을 이용을 해요. 카우 수합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카우 수합에 만든 솔버라고 있는데 네, 그렇게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배치 옵션을 해요. 배치 옵션이 그 걔네 이제 독스 보면은 뭐 엄청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국에 서플라이 디맨드 곡선 그 에어리아 가장 큰 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프체인하고 온체인하고 해서 옥션에서 가장 큰 거 서로 매칭을 시켜준다. 그래서 뭐 반영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그 중에서도 어떤 게 더 좋을지 뭐 파라수함, 마차, 원위치 이런 덱스 어그리게이터의 어그리게이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가능한 거는 이제 가스레스 트레이드. 그러니까 이제 교환만 하니까 가스가 거의 들지 않겠죠. AM처럼 이제 수식이 뭐 있어가지고 뭐 수렴하는 것도 있고 막 이터레이션도 많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트랜스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MEV 프로텍션 같은 경우에는 P2P 거래는 그냥 트랜스퍼를 둘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냥 트랜잭션이 그냥 트랜스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MEV 트랜잭션, MEV 프로텍션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온체인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루트를 얘가 토큰 A, B, C, D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A, C, D로만 갈 수 있어요. 왜? 만약에 토큰 A랑 C를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람을 찾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오프체인과 온체인에 있는 거래를 같이 인테그레이션 했을 때 훨씬 좋은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 임팩트와 스왑피가 없으니까 훨씬 더 온체인이 어떤 그런 프라이스가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높아진다는 게 더 좋은 비율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페일 했을 때 그냥 가스피 안 세요. 왜? 오프체인에서 거래를 해가지고 성립이 안 한 거니까. 그리고 뭐 서드 파티를 이용한다는 게 결국에 뭐 이제 외부에 있는 좋은 API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카우 프로토콜 배치 수업도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라우팅 엔진에 대한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덱스 어그리게이터를 설명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싱글 오더 솔버. 네, 한 내가 혼자만 트랜잭션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원인치, 파라수와 마차, 밸런서 SOR이라는 건 스마트 오더 루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스마트 오더 루트. 그냥 뭐 어떻게든 뭐 똑똑하니까 좋은 비율로 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프로 싱글스합 얘는 웃긴 게 덱스 어그리게이터 해가지고 그 중에서 최대인 걸로 주면 되네요. 그리고 배치 오더 솔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인터널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나이브하게 그대로 푸는 것도 있고 MIP는 믹스드 인티저 프로블럼이고 뭐 쿼지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컨벡스 같이 해가지고 약간 쿼지가 2차였나? 뭐 어쨌든 그런 그 컨벡스적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푸는 건데 제가 뭐 논문 같은 거 보면서 구현을 해봤는데 실제로 잘 안 되고요. 그 익스터널 라우팅 할 때 카우 덱스 어그리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배치 옵션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푼다 하는데 네, 사실상 이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냥 이 에이리어가 같이 가장 높게 그런 이퀄리브리엄한 어떤 프라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매칭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가격이 되도록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프체인이나 온체인이나 어떤 동일 가격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이 좋은 가격을 솔버가 찾을 거잖아요. 네, 솔버가 찾잖아요. 솔버가 수익을 얻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냥 아이디 엄청 간단하거든요. 그냥 이거 그냥 그래프만 보여주고 여기에서 에리어가 최대가 되는 이퀄리브리엄 뭐 그거를 찾는 건데 왜 엄청 간단한데 왜 이렇게 첨자를 어렵게 쓰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좀 그렇게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조금 약간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밸런서로 돌아와서 이제 배치 수업은 끝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학비라는 게 있었잖아요. 원래 유니스왑 V2도. 그래서 LP, 그러니까 리퀴디티 그 프로바이딩을 했을 때 받는 토큰이 어떻게 된 거였어요? B가 쌓이면서 LP 코인 자체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구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비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위스드로우 비도 걷는 것입니다. 왜요? 왜일까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애드 리퀴디티를 하고 리무브 리퀴디티를 어떤 거로 해요. 그러니까 애드 리퀴디티를 코인 한 개로 했어요. 그래도 내가 LP 토큰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무브 리퀴디티를 코인 한 개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코인 A에서 코인 B, 그러니까 애드 리퀴디티 할 때는 코인 A, 리무브 리퀴디티 할 때는 코인 B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애드 리퀴디티 A하고 B 할 때 B를 전혀 걷지 않으면 수압이 결국에는 그냥 전체를 따져봤을 때 들어오는 인풋 수압 토큰 A, 토큰 B 여기서 수압 B를 떼요. 얘가 B가 없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왜 수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애드 리퀴디티하고 리무브 리퀴디티를 하겠죠. 근데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한 프로토콜이 몇 개가 있어요. 네, 클레이튼에도 몇 개 있어요. 반성해야죠.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수학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스비는 이제 컨트롤러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돼요. B가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풀이 파이널라이즈드가 되면은 그때 B가 아예 고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토큰을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수합을 할 때는 100% 남아있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한테 가요. 근데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이 리무브 리퀴디티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엑시드를 여기서 많이 쓰긴 해요. 엑시드를 할 수가 있겠죠. 엑시드를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리메인드 LP들한테 가지만 이제 얘네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남은 거는 밸런스 랩에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밸런서에서는 이제 수학 자체가 조금 어려워졌잖아요. 유니서 V2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오더 라우터라는 뭐 새로운 솔리티 파일도 만들고 뭐 그랬는데 개념은 결국 똑같아요. 그 덱스 어그리게이터랑 어떤 패스 1, 패스 2가 있어요. 그리고 뭐 트레이드 되는 양이 있고 뭐 타겟 SP라는 거는 여기는 스팟 프라이스 그러니까 그 접선이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뭐 리퀴디티 뭐 이런 식으로 다른데 뭐 얘가 각각이 스팟 프라이스겠죠. 결국에 스팟 프라이스가 얘가 이쪽으로 오는 때 그러니까 여기가 평행하게 될 때 결국 아비트라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 풀이 있을 때. 그래서 얘가 결국에 하는 건 뭐냐? 여기선 지금 Y축이 이제 스팟 프라이스 애프터 트레이드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 여기에서 이제 여기로 왔고 뭐 여기에서 여기로 왔을 수 있어요. 뭐 어마운트는 다 다르겠죠. 뭐 리퀴디티도 다를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은 여기 여기에 있는 게 서로 평행해야 된다. 평행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여기는 타겟 SP라는 게 결국 같죠? 지금 어마운트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런 어마운트 트레이드 디스트리뷰션을 각각 풀에 다 해줘야 아비투라저들이 그거를 수익을 못 가져간다. 왜? 그게 옵티말이니까. 옵티말이란 말이 뭐예요? 더 이상 그 뭐 최대한 한 거죠. 최대한 그 아비트라지 다른 사람들이 얻을 이익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그거예요. 네. 넘어가서 오라클 볼게요. 오라클 저번 설명을 했었는데 유니스와 V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각각의 큐뮬러티브 프라이스가 있었죠. 큐뮬 뭐 프라이스 1, 뭐 2 해서 이제 그때도 설명을 했던 게 이제 큐뮬러티브 프라이스 뭐 어떤 시점 빼가지고 그 타임 웨이티드 그 뭐 해주면은 얘가 그 분의 1 했을 때 그 반대 거가 안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큐뮬러티브 프라이스라는 거를 로그를 하자. 네, 로그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로그 P에 대한 거를 계속 축적을 하는 거죠. 더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로그 스케일러 해가지고 타임 웨이티드한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만들었어요. 얘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얘를 하면은 이제 어떤 토큰 IJ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마이너스 붙으면 뭐예요? 반대인 거죠. 왜요? PIJ는 PJI 분의 1이니까 로그 씌우면은 어때요? 마이너스 로그 PJI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로그를 씌우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냥 로그 스케일로 해서 프라이스를 웨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어큐뮬레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원래 32비트에서는 저번에 했던 것처럼 타임스탬프에 대한 게 있고요. CPT에 대해서는 이제 스냅샷을 해요. 이제 유니스와 V2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더해가지고 뭐 했었는데 하는 거를 근데 얘는 이제 조금 더 팬시하게 풀어내자. 그래서 버퍼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데이터들을 담아두는 저장고 같은 건데 얘를 그냥 한 어레이로 주면 어레이는 배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레이로 쭉 두면은 그냥 계속 늘어나잖아요. 무한대까지. 네. 그래서 얘를 처음과 끝을 어떻게 보면 맞물리게 했어요. 그러면 처음과 끝이 맞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것부터는 덮어쓰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서큘러 버퍼를 만들었어요. 2의 10승만큼 스냅샷을. 네. 그리고 각각의 이 간격은 2분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밸런서에서 넣어주겠죠. 뭐 얘가 오라클이 지금은 뭐 밸런서가 이거니까 프라이스가 얼마나 뭐 그런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밸런서가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2의 10승이니까
1024 곱하기 각각의 그 스냅샷 간의 간격이 2분이죠. 34시간이에요. 그걸 TWAP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32비트는 프라이스 멀티플라이어를 한 거고 나머지 182비트 해가지고 얘가 프리시전인 거죠. 예전에 그 유니사 V2를 오라클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 총합이 얼마다? 네, 이게 중요해요. 214, 32, 10 얼마예요? 256비트다. 네, 256비트 참 좋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숙제는 뭐냐면 캐스케이딩 리퀴데이션. 그러니까 강제 청산이 막 일어나요. 막 가격이 막 줄는거려요. 그래서 막 프라이스가 막 뭐 CEX에서 미친 듯이 떨어져요. 왜냐면 덱스는 조금 더 늦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래피드 프라이스 펄이 있을 때 얘는 지금 프라이스 오라클이 어때요? 2분 간격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취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얘를 밸런서는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가 과제입니다. 네, 그걸 한번 뭐 강의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컬러 티어라는 게 있어요. 뭐 밸런서에는 뭐 브론즈, 실버, 골든이 있는데 브론즈는 뭐 대부분 브론즈인 것 같아요. 브론즈는 뭐 어디 베리피케이션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옵티마이즈는 안 했다. 근데 실버는 옵티마이즈도 되어 있다. 트랜잭션 오버헤드 줄이고 그다음 플렉시빌리티. 근데 골드는 아직 안 나왔다. 뉴 피처. 근데 브론즈 릴리즈에서 얘가 결국 할 수 있는 게 사실 밸런스 지금 할 수 있는 거 대부분이에요. 찰지 피, 네, 수압이랑 리무브 리퀴디티에 대해서 B를 받는 풀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풀이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도 그 각 종류마다 이제 컨트롤드 풀수가 있고 파이널라이즈 풀수가 있어요. 컨트롤드 풀수는 내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도 구성해보고 막 하다가 뭐 B도 바꿀 수 있고 웨이트도 막 바꿀 수 있고 파이널라이즈드 풀이 딱 되면은 네, 좀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컨트롤드 풀스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네, 컨트롤러가 이제 다 컨피그 그러니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파라미터들을. 그다음에 이 어드레스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만이 애드리키티, 리무브 리키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에셋 타입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웨이트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not trustless 여기서 말하는 trustless는 믿을 수 없는이 아니라 블록체인에서는 뭐 신용이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빌리버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not trustless pool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믿을 수가 없다. 브론즈는 아직 뭐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뭐 오디트 받은 게 이게 좀 해야 된다. 뭐 좀 더 사람들 관심도 끌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파이널라이즈드 풀 이제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픽스드 되고 사람들도 뭐 웨이트랑 피 뭐 어느 정도 다 하고 이런 거는 좀 더 트러스트가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브론즈 릴리즈보다 이제 실버 릴리즈가 조금 더 어떻게 했어요? 네, 트러스리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이제 뭐 LP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뭐 트레이드는 사실 뭐 그런 거 몰라도 되고 LP들이 리퀴디티를 많이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파이널라이즈 풀에서는 이제 그 컨트롤드 풀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가 B가 아니라 그 애드 리퀴디티, 리무브 리퀴디티를 그 컨트롤러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enables join and exit to the publicly accessible in a safe 여기 아까 전에 trustless 또 나왔죠? trustless manner. 네, 조금만 임플리멘테이션 한 걸로 이제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밸런스와 그 과제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value function v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파이라고 있고요. 곱을 뜻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x, y는 어떤 k, 얘는 뭐 루트 L, 뭐 L은 여기선 리퀴디티 라는 개념을 가졌는데 여기는 그냥 뭐 인베리언트라고 합시다. 여기 그냥 네 인베리언트라고 합시다. 그럼 인베리언트 아니면 뭐 밸류 펑션이라고 해요. 이 밸류 펑션이 있을 때 t는 어떤 토큰에 있는 토큰의 뭐 인덱스 같은 거일 거고요. 그리고 bt는 그때 그 토큰이 풀에 있는 개수, weight wt가 있습니다. 그때 스팟 프라이스 i 인풋 분의 아웃풋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네, 이거를 보셨었죠? 네, 여기 bi는 뭐예요? 인풋 토큰 i에 그 팔리고 남은 거. 얘는 팔리고 남은 거니까 얘는 증가를 했겠죠? bi는 그 전보다 얘는 증가를 했겠고 아웃은 어때요? 아웃이 되었으니까 그냥 감소를 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이거 wi는 뭐예요? 토큰 i weight 그리고 얘는 토큰 o o는 아웃. 네. 그래서 증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EPIO 여기는 effective price라고 해요. 인풋 아웃풋을 했을 때 스폿 프라이스 인풋분의 아웃풋은 결국에 AIAO가 결국에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냥 리미트 보내는 거예요. 리미트는 이제 극한이라는 뜻을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O 그러니까 AI 자체를 엄청 줄여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얘는 결국에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이 기울기인데 얘를 점점 줄이면은 접선이 되겠죠. 그게 스팟 프라이스라고 저번에도 설명드렸고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EPIO인데 AI는 결국에 뭐예요? BI가 증가한 값이고 그죠? 밸런스가 증가한 값이고 AI가 들어온 거니까 얘는 AO는 마이너스 델타 BO겠죠. 네, 아웃풋이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극한을 채우면은 이 델타를 이제 어떤 한 변수 뭐 이런 거를 하면은 네, 미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b 아웃이라는 특별한 어떤 변수에 대해서만 극한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 편미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는 문과분이시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V가 뭐예요? 베리어블이 있었죠. 인베리언트가 있었죠. 인베리언트가 있는데 원래 뭐였어요? 그 곱이 같은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떼요. 그 실제로 수합이 되는 거. 여기서 보면은 아웃풋 토큰, 얘는 인풋 토큰, 그리고 V 어떤 컨스턴트. BI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얘는 BO랑 관계가 하나도 없죠. 네, 그냥 어떤 다 파라미터잖아요. BO와 관계없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려면 여기 이게 있는데 얘 상수, 얘 BO랑 아예 관계없는 애. 얘만 미분하면 됨. 그래서 얘를 앞으로 빼줘요. 앞으로 빼줘요. 왜냐면 그냥 상수니까. BO랑 아예 관계없는. 그러면 얘를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라운드 B 제로를 하게 되면은 x의 a승은 그거를 미분을 해주면 a의 xa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미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짜자작 하고 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줘야겠죠. 얘랑 지워지네요. 그럼 b0분의 bi가 나오죠. 그죠? b0분의 bi 나오고 wi분의 w0가 나오고 얘가 어때요? 지금 얘가 뭐야? 결국 9이잖아요. 1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팟 프라이스 인풋이 들어갈 때 아웃풋이 나오는 거는 W0분의 B0 분의 WI분의 BI다.
그러니까 여기서 W는 각 토큰의 웨이트고 B는 밸런스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constant value distribu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value of token T of each token N이 있어요. 여기 뭐 스팟 프라이스로 각각 밸런스를 나눠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N 토큰을 다 T로 치환을 해보는 거죠. T의 가격으로. 이게 걔가 VNT. 그래서 스팟 프라이스가 여기 다음과 같이 나왔으니까 여기 IO 여기 반대로 OI니까 해봅시다. IO 했던 거를 반대로 해보면 N T겠죠. BN 그대로고요. 근데 이게 어때요? BN이 여기에서 날아가고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럼 VT 어떤 T에 대한 토큰은 뭐냐? 각 토큰에 대해서 다 더한 거잖아요. 그 밸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BT가 먼저 나와요. 왜? N이 T일 때. N이 T면 어때요? WT 분의 WT니까 1. BT 나오고 나머지는 K는 T가 아니다. VKT다. WT분의 BT는 그냥 어떤 상수니까 나와요. 아닌 거 다 더해요. 여기 WT분의 BT 하고 여기 WT가 얘가 1이니까 WT 하고 나머지 아닌 거 더해요. 얘 더하면 뭐예요? 웨이트를 다 더했을 때 1이라고 했으니까 WT분의 BT다. 쉽죠? 그래서 쉐어를 따졌을 때 쉐어는 전체 분의 어떤 그 N 토큰에 있을 때 그러니까 VT가 뭐예요? WT분의 BT고 VNT는 뭐예요? BT의 WT분의 WN 네, 다 지워져서 WN이다. 그래서 결국에 웨이트가 있는 게 그 토큰 자체의 웨이트가 그 쉐어에서 그 토큰의 밸류랑 비례한 어떻게 보면 같다 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alance pools maintain a constant share of value across all tokens in the pool. 웨이트가 다 똑같은 방향으로 밸류가 이런 밸류가 매겨진다. These shares of value are equal to weights to each token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토큰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두만의 토큰 그거를 하려면 어떤 I, WJ 분의 어떤 WI 그러면 얘가 전체 웨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둘만 비교를 했을 때 나머지는 고정일 테니까 네,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따 코드할 때 기억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ut given in, 네, out given in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유닛 수업으로 따지면 get amount out, 네, get amount out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풋을 주어졌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죠. 네, 얘가 뭐예요? V죠.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가는 거 A0 그리고 가지고 그냥 파는 거 AI.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준 이유가 뭐예요? 얘는 둘만 바뀌니까 나머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안이곱하고 두 개만 해서 얘 다 날리고 이렇게 나와서 뭐 B0 마이너스 A0니까 뭐 얘 해서 W 제로로 이게 분의 1승 해주면 네, 뭐 A0 뭐 아웃풋을 구하는 거니까 B0 곱하기 다음과 같이 나온다. 네, 넘어가고요. 이 기분 아웃은 이제 아웃풋이 나왔어요. 네, 이건 똑같아요. 열수식 다 똑같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이제 반대인 거죠. AI를 구하는 거니까 AI는 BI의 뭐 B0 마이너스 A0의 B0의 WI 분의 WC 마이너스 1. 네, 쉽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코드 바로 들어갈게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런서의 코어부터 볼 건데요. 코어는 좀 솔리디티 파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 B 컬러라는 건 이제 컬러 티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브론즈, 뭐 실버, 골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B 컨스턴트라는 건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각자 있잖아요. 어떤 풀에 필요한 컨스턴트 아니면은 뭐 맥시멈이 어떻게 해야 될지, 프리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맥시멈 B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거 이제 뭐 컬러 티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직은 브론즈밖에 안 나왔는데 그거가 뭐 또 다른 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반영을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빅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유니스와 V2처럼 네, 밸런서 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그 어드레스를 이제 bpool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B풀부터는 이제 어레이로 관리하기, 그러니까 밸런스 풀부터는 그냥 어레이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많은 토큰 페어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라인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쭉 찾는 게 좀 가스비가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인터레이션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쉽게 하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딕셔너리라는 걸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솔리드에서는 딕셔너리라는 명칭은 없고 매핑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뭐 불리안으로 네, 구분을 합니다. 불리안은 true, false와 같이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말을 해주는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네 우리가 뭐 인수합 V2에서 get amount 뭐 out 뭐 get amount in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던 거 있잖아요. get amount in 뭐 유니스왑 V2 라이브러리 그쪽처럼 calculate spot price를 계산하는 것도 있고 calculate out given in 뭐 calculate pull out given single in 네, 이거는 이제 liquidity provide를 했을 때 뭐 얼만큼 LP가 나올 것인지 뭐 그런 거에 관한 거겠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유니트 V2 라이브러리랑 비슷하다. B넘은 뭐냐 이제 뉴메리컬 메소드예요. 이제 그 매스는 실제로 어떻게 조금 더 하이엔드 그러니까 사람 친화적인 거고 그 뉴머릭 B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로우엔드 로우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로그 계산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여기서는 이제 파워 네 그 지수승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리고 여기 비풀 밸런서 풀은 이제 코어 메소드 있는 거 아까 전에 뭐 웨이티드 풀에 대한 대부분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B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유니스와 V2 페어의 LP 토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밸런서 LP 토큰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은 원래 뭐라고 했어요? 버전 1이 있었다. 근데 버전 2로 마이그레이션을 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밸런스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어요. 밸런스 레지스트리는 익스체인지 프록시라는 게 있어요. 약간 이거는 라우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 수업 익스큐션 있고 풀에 대한 인포를 각각 볼 수가 있어요. 리지스트리 솔리디티 같은 경우에는 풀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페어에 관련된 인포를 볼 수가 있고 내가 그 풀을 만드는 건 만드는 거고 그건 만드는 건 어디서 한다고 했어요? 팩토리에서 한다고 했죠. 근데 그 풀들 관리하는 것도 리지스트리가 필요해요. 그거는 이따가 매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어에 B 컬러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단해요. 뭐 B 컬러, 뭐 밸런스 컬러는 이제 함수가 이게 get 컬러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인터페이스 같은 역할을 하죠. 뭐 이제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get 컬러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는 브론즈다. 네, 나는 밸런서 브론즈니까. 네, 이런 릴리즈에 대해서 컬러 티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콘스트라는 건 뭘까요? 비콘스트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원래 있는 뭐 맥스에 대한 바운드 뭐 여기 보시면 미니멈 풀 토큰 뭐 2개 그다음에 그 최대 8개 그다음에 뭐 미니멈 B는 이게 얼마예요? 10에 마이너스 6승이니까 얼마입니까? 0.006%였나? 네, 뭐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맥스는 0.1% 정도 되네요, 여기는.
xb라는 건 아직은 0이네요. 이건 다 수압에 대한 거고 여기는 이제 withdraw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미니멈 웨이트는 본. 네, 본이 뭐냐면 여기서 1을 지칭을 해요. 저희가 웨이트를 만약에 그냥 10에 18승이 아니라 그냥 1 아니면 2로 하면은 그 전체를 다 더해가지고 뭐 1,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3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다 0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프리시전, 뭐 unsigned int로 표현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아예 그 숫자 자체를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점 자릿수가 소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본과 같이 이런 어떤 스탠다드를 뭐 아예 좀 높게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니멈 웨이트 뭐 1, 얘는 50, 50 밸런스도 뭐 미니멈 밸런스가 있네요. 그리고 이니셜 풀 서플라이는 결국 뭐 100개 정도가 나온다. 보통 데시말을 18로 하면은 얘가 10의 18승이 어떻게 보면 단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이 있네요. 뭐 베이스라는 거는 여기 A의 비승이라고 하면 여기는 파워고 여기는 베이스라고 해요. 뭐 프리시전은 뭐 여기 얘가 10에 18승인데 10에 마이너스 10승인 거죠. 네, 10에 마이너스 10승까지 한다. 그 안에 가면은 뭐 수렴해가지고 뭐 대충 뭐 지수함수나 아니면은 뭐 스퀘어 루트 뭐 그런 게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뭐 레이시오도 있네요. 레이시오에 대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레이시오가 변하면 그 수업을 막는다. 그래서 뭐 조지스로우 어택 같은 거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꺼번에 그거를 확 때려 박아가지고 프라이스를 온체인 오라클 같은 거를 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로버스트하게 하려고 이런 뭐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실제로 뉴메리컬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메리컬하게 어떻게 이거 함수를 구현을 했는지. B2I를 보면은 그냥 10의 18승으로 나눠버려요. 네, 여기 나눠버렸죠. 그래서 내가 다시 본을 곱하면 그 밑에 10의 18승 밑에 있는 자리들은 다 없어졌을 거잖아요. unsigned int니까. 그리고 다시 본을 곱해줘요. 그러면 10의 18승 밑에 있는 모든 걸 라운드 오프. 그러니까 버림을 해준다. 그냥 B 애드는 그냥 A에 B 두 개 더한 다음에 오버플로우 체크. 서브는 네, 뺀 다음에 언더플로우 체크. 그다음에 B 서브 사인은 서브해요. 네, 서브하고 그다음에 A가 만약에 더 커요. 그러면은 false, false를 주고요. greater 그리고 lesser. 그러니까 B가 더 크면은 true를 주는 애입니다. B벌은 multiply하고 체크 오버플로우. 그다음에 디비전도 얘는 체크를 할게 0으로 나눈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오버플로우 있지 않냐. 그거 두 개에 대해서 그냥 살펴보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비넘에 보면은 사실 여기가 좀 꽃이에요. 꽃. 비넘의 꽃. 파워입니다. 파워. 지수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했을 때 왜냐면 그 유니석 같은 경우에 x, y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제 a의 뭐 3분의 1승, b의 3분의 2승 이거를 사실 뭐 파이썬이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그런 데서 계산하기가 너무 쉽죠. 근데 얘를 EVM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제대로 된 게 없다고 했잖아요. 플로팅 포인트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얘네 나름의 대책을 찾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B 파워 i라고 해요. 밸런스 파워 인티저는 정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한 게 뭐냐면 일단 인티저를 하는데 이거를 좀 설명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려우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2의 16승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 16을 먼저 나눠요. 나눠요. 얘가를 그러니까 2의 16을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일단 2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요. 2에다가 2를 곱하기 해줘요. 그 다음에 난 4를 갖죠? 근데 난 지금 어때요? 나머지가 0이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얘는 8이 됐어요. 얘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에다가 또 2의 제곱을 곱해요. 그러면 2의 4승이 되죠. 4. 2의 4승, 2의 4승, 2. 그럼 얘는 2의 8승. 해서 다 곱하면 내가 지금 2의 16승이 되죠. 근데 내가 처음에 Z가 뭐였어요? 그냥 0이 아니면 A라고 했죠. 어떤 숫자. 그러니까 2에 만약에 15승이면은 나는 얘를 계산을 어떻게 했을 거냐면 얘는 2에 가장 가까운 게 8승 곱하기 2에 7승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15에서 그 최대한 제곱수를 다 빼놓고 네, 그 남은 거를 다 여기에다가 나머지를 계속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남은 거를 그 나머지가 있으면 15 같은 경우에는 뭐 15 나누면은 이제 7이고 나머지 1 그리고 3이고 1 2고 1 1이고 1 이 1이 다 이제 곱해져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되는 건데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본판 일단 본이라는 거는 1을 Z에다가 1을 넣고 거기에 그 2의 어떤 제곱수 A승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네, 2의 A승을 A가 인티저일 때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 파워는 뭐냐? 결국에 뭐 일단 리퀘어먼트는 뭐 만족을 해야겠죠. 베이스에 대한 구속 조건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홀은 뭐냐면 B플로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이 있는데 얘가 이제 2는 괜찮아요. 인티저면. 근데 2.3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그럼 2.3이면 B플로어니까 뭐예요? 홀은 2예요. 리메인은 여기서 익스포넨셜에서 뺀 거니까 0.3이겠죠? 홀 파워는 B 파워 인티저 베이스가 어떤 지수인데 B2I 얘를 호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의 제곱승. 그러면 나는 이 베이스의 2.3승을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베이스에 0.3승을 곱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리메인이 0이면 그냥 보내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면 partial result로 곱해줘야 돼요. 그거를 여기 있는 approximation을 이용을 한다. 그때 베이스와 리메인하고 어떤 프리시전을 넣었을 때 그 프리시전 밑으로 나오면 그것까지 곱해주면 이게 결국에 파워다. 무슨 말인지 이게 됐을까요? 네, 그래서 그럼 비파워 프록스는 뭐냐? 그러면 여기 나와요. 뭐 베이스, 익스포넨셜, 뭐 프리션이 나오는데 일단 get the greatest integer less than exponential은 a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 있는 이제 익스포넨셜은 그 1보다 작을 거예요. 네. 왜? 여기서 이미 다 빼갔으니까. 그래서 a는 exponential을 넣어요. 그러니까 a는 이제 소수인 거라고 보면 돼요. 1보다 작은 0 이상 1 미만의 어떤 소수인데 이제 b sub sign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본을 어떻게 해요? 빼요. 뺀 다음에 그 차이와 얘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거죠. 텀은 일단 1로 박아놓고 썸은
텀을 넣어놨어요. 1. 네거티브는 false. 뭐 텀 K는 뭐 numerator, denominator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지금 보면 아무 것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이 텀은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이제 공대에서 어떻게 하면 그 지수를 그 다항함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나온 식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BK는 뭐 I 곱하기 본뭐 각뭐얘 A랑 뭐 뺀 거랑 뭐 얘 1을 뺀 거죠. 1 뺀 거고 그다음에 텀은 또 이제 원래 있던 거 텀에다가 뭐 이거를 곱하고 또 나누고 뭐 0이면은 이제 브레이크하고 네거티브 계속 업데이트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네거티브가 true예요. 네, true라는 거면 무슨 소리예요? 마이너스다 하니까 서브를 하는 거고 false면은 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썸을 계속 더해줘요. 네. 리메인더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프리시즌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컨버전스를 한다는 건데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한 번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익스포넨셜에 대한 함수가 있는데요. 이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데 이제 이 어프록시메이션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 B 파워에서 나오거든요. 이 파워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파워 어프록시메이션이 호출이 되는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 베이스는 이 베이스가 들어가고 이 익스포넨셜에 리메인이 들어가요. 이 리메인이 들어간다는 말은 여기 보면은 이 익스포넨셜에다가 홀만큼 빼준 거거든요. 그래서 얘의 뜻은 뭐냐면 원래 지수함수에 여기 a의 비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를 이제 베이스, 그다음에 이 위에를 익스포넨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홀이라는 말은 그 익스포넨셜에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정수, 그리고 대신에 작아야 돼요. 익스포넨셜보다. 그래서 그거를 빼준 거기 때문에 이 리메인은 항상 0 이상 1 미만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소수라는 거죠. 그 소수점으로 나타내는 거죠. 0점 뭐 xxx로. 그래서 이 데시말이라고 부르는데 이 리메인이 어디로 들어와요? 여기 익스포넨셜로 들어오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은 이제 데시말입니다. 그래서 비파워 펑션에서는 이제 익스포넨셜 a가 있을 때 a는 0 이상 1 미만의 어떤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을 넣었고요. a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베이스에서 본,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빼기 1을 한다는 거죠. 본이 저희가 스탠다드를 1로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어떤 x 값, 이 값을 들어가고 이게 이 값이 들어간다는 게 절대값이 들어가고 얘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그거에 대한 불리한을 가져옵니다. 이 텀은 여기 1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썸도 이제 1을 일단 더해줬어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는 벌스 하고 이제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텀 자체가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의 텀이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뒤에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테일러 익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퍼런셔블하고 그다음에 표현이 가능한 특정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fx는 어떤 폴리노미얼이란 말은 다항함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항함수로 뭐 치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다항함수가 무한대까지 그 전개가 돼요. 근데 무한대까지 저희가 전개가 어려우니까 대충 어떤 pkx 한 다음에 g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pkx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a 그러니까 A에 대해서 근사를 했을 때 PKX는 FA 플러스 F 프라임 A의 X 마이너스 A 이때 이 FX가 이제 X에다 A를 넣으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값에 대해서 계속 넣어주면서 더해주는 거예요. 뭐 K까지. 그래서 RKS라는 거는 뭐냐? FX 마이너스 PKX 그러니까 리메인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부터는 어떻게 돼요? 어떤 x-a의 k 플러스 1승이니까 x-a k승으로 갔을 때 빨리 수렴을 한다. 자, ikx는 어떤 적당한 함수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fx가 저희가 원래 지수함수였잖아요. 그래서 x의 m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데시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m이 만약에 인티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fna, 그러니까 n번 미분을 한 거는 계속 이제 이 다항 함수 같은 경우는 m-1, m-n 플러스 1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m 팩토리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n번 미분했으니까 n-n승에 a가 붙어요. 근데 우리가 a에다가 뭐 아무런 값을 넣을 수가 있죠. 뭐 0을 넣을 수가 있는데 0을 넣어보면 다 0이 돼버리니까 이게 테일러 근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a에다가 계산이 쉬운 거 뭐예요? 1을 넣으면 항상 1의 제곱이나 1의 3승이나 다 1이잖아요. 그래서 a에다가 1을 넣는 겁니다. 왜? 간단하니까. 그래서 n 팩토리얼분의 fn1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fx가 1이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해보면 베이스 마이너스 1의 n승이죠. 그래서 여기 텀 봅시다. 텀에다가 bk i 곱하기 본이라는 거는 결국에 1, 2, 3, 4. 왜? 이 텀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예요? a가 뭐예요? 여기는 m 마이너스 뭐 1일 수 있고 m 마이너스 2 해서 m 마이너스 m 플러스 1까지 간다는 거겠죠? 그럼 텀이 뭐예요? 얘를 계속 곱해주잖아요. 텀에다가 새로운 거 곱해주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건 이 bk라는 게 1, 2, 3, 4 같은 거니까 m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텀이 만약에 0이다 뭐 여기 0이 나왔다 하면은 break 뭐 다음 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거티브는 뭐예요? 네거티브는 얘,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해서 계산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C 보면은 A, BK 본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BK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um, 이제 sum 얘가 중요하죠. sum이 뭐예요? fx에다가 이 각각의 텀을 다 더해주는 거. 네.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궁금하신 거? 네. 여기 C라는 게 C고 이 X는 뭐예요? 베이스 마이너스 1.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얘 다 개수가 n개고 얘도 n개인 것을 전체 코드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밸런스 코어의 비토큰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아요. ERC20이랑 민트 할 수 있고요. 번할 수 있고요. 무브는 이제 트랜스폼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푸시를 트랜스퍼, 풀을 트랜스퍼 from이라고 봤어요. 네, 그다음 넘어가면 B 매스부터는 이제 계산했던 거. 이제 스팟 프라이스를 계산을 하는 거죠. 팩토리 스팟 프라이스. 이제 밸런스 인, 웨이트 인, 아웃, 아웃. 그다음에 얘는 이제 수업 B라는 게 생겼어요. 수업 B라고 생겨가지고 이제 내가 이건데 1 마이너스 수업 B라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수업 B만큼 늘었는데 안 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BI에서. 그래서 이만큼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수업 B가 0인 버전인 거죠. 수업 B가 있었을 때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볼까요? 얘만 뉴머레이터 위에 있는 거 토큰 밸런스 인, 웨이트 인 나누고 디노미네이터 아웃, 웨이트 아웃 레이쇼는 두 개 나눈 건데 스케일을 1 빼기
어떻게 돼요? 1 빼기 수학비 하고 얘를 나눠줬어요. 그거를 곱해줬네요. 그러니까 스팟 프라이스가 나오겠죠. calculate out given이는 얘가 식이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똑같이 따라가면 돼요. weight ratio는 I 이거고요. adjust in 본 마이너스 수학비. 마찬가지로 AI가 그 수학비만큼 빠지니까 이거에 대한 걸 넣은 거고요. 그리고 adjust in PMOR amount in adjust in 네, A인 거고 그 다음에 Y는 토큰 밸런스 in 여기다가 토큰 밸런스 in 여기 더한 거를 나누고 그 다음에 파워 이제 있죠. Y에서 weight ratio 하고 그 다음에 반은 이제 1에서 얘를 빼고 그 다음에 곱하기 토큰 밸런스 아웃을 하면은 토큰 어마운트 가 나온다. 얘는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비팩토리 네, 팩토리를 하면은 이제 뭐 풀 새로 정의하고 랩스 정의하고 랩스가 밸런스 랩스 내가 이제 옛날 그 B 섹터에서 이제 B 받는 애들을 선택을 한 것처럼 약간 B 랩스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쓸 건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팩토리에서 그 어드레스를 분리안을 한다. 워낙에 많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떤 밸런스 풀을 넣었을 때 얘가 밸런스 풀인지 아닌지 true, false를 뱉어냅니다. 그리고 new 밸런스 풀은 create 풀이랑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컨트랙트를 만들었고 얘를 true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로그를 찍어요.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메시지 샌더. 네, 이 팩토리에서 내가 이 새로운 풀을 만든다고 한 사람한테 컨트롤러 그 주권을 주죠. 그리고 B풀을 그 어드레스를 돌려주고요. 그리고 어드레스 프라이빗 랩스 있고 B랩스 처음에는 뭐 밸런서 애들이 그 팩토리를 만들었으니까 메시지 샌더가 되겠죠. get B랩스는 뭐 B랩스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et B랩스 뭐 바꿀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collect는 이제 B collect랑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있는 거 여기 collected 있는 거 B랩스로 보내 내가 가져간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이 엑스포를 보통 트랜스퍼처럼 하는 것 같아요.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보내고 막 그러는데 이건 fee라는 개념보다는 좀 네, 풀의 개념이 좀 더 가깝겠네요. 네, 정정을 할게요. 풀에 대한 개념을 내가 트랜스퍼해서 가져간다.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매핑 여기 있잖아요. 매핑은 이제 불리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있는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어레이를 해가지고 쭉 찾는 게 너무 가스가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넣으면 이게 바로 어떤 인덱스인지 아니면 어떤 풀의 인포인지 바로 찾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매핑을 하면은 거기에 따로 레지스트리라는 애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팩토리에는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뭐 사용이 되는 어떻게 보면 공인이 인증된 그런 풀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거기 레지스트리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B랩스는 밸런스 랩스. 네, 그리고 B풀 보면은 이제 여기부터 다시 집중을 하셔야 돼요. 레코드는 토큰 인포를 말합니다. 풀에 있는 거. 바운드는 이제 이 토큰이 여기 풀에 속하는지 그다음에 뭐 프라이브 뭐 인덱스 있고 그다음에 디놈이라는 거는 웨이트 그냥 그 디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웨이트가 다 더했을 때 원래 1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각각을 그냥 웨이트 원래 있던 거 뭐 3분의 1, 3분의 2였으면 그냥 1, 2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밸런스 실제로 토큰이 몇 개 있는지 로그 수학 조인은 애드 리퀴디티 엑시는 리모브 리퀴디티 콜 락은 이제 리인터런시 어택 그러니까 다시 재진입해가지고
익스플로이트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팩토리에서 만들어 써야겠죠. 네, 근데 팩토리가 결국에 뭐였겠어요? 메시지 샌더였겠죠. 네, 이 컨스트럭트 있고, 컨트롤러는 뭐 당연히 뭐 메시지 샌더. 그다음에 퍼블릭 수압은 얘는 신기한 게 수압을 퍼블릭하게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얘는 밸런스는 덱스인데 CX적인 성격을 좀 많이 띠더라고요. 그리고 네, 수압도 있고요. 파이널라이즈드와 컨트롤드 풀이 있다고 했는데 그 파이널라이즈드입니다. 네, 토큰스 어떤 토큰들이 있는지 8개까지 있고요. 그리고 레코드는 뭐 이렇게 매핑이 또 되어 있고 토탈 웨이트는 각각의 토큰 네, 풀마다 8개까지 토큰 웨이트를 할 수 있는데 그 웨이트를 다 더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수압도 못하게 하고 파이널라이즈도 안 돼 있고 수압비는 민피로 잡는다. 그래서 뭐 퍼블릭 수압이 뭐 true이면은 그때부터는 퍼블릭하게 수압이 되는 거죠. externally. 근데 아니면 그 전까지는 뭐 화이트 리스팅만 된다던가 아니면 아예 안 되겠죠. 뭐 이제 finalized 뭐 바운드라는 게 이 풀이 여기 있냐, 네, 토큰. 그다음에 토큰 개수가 전체 몇 개냐, 뭐 전체 토큰 그 어레이를 가지고 와라. 파이널 있는 거 먼저 확인하고 토큰 파이널 돼 있으면 토큰 다 가져와라. 디노멀라이즈 웨이트 가져와라. 이 토큰에 대해서 뭐 전체 그 디노멀라이즈 했을 때 토탈 웨이트가 얼마냐. 그 다음에 뭐 디노멀라이즈를 노멀라이즈 시킨 값은 얼마냐. 뭐 디놈에서 그냥 토탈 웨이트 나누면 되겠죠. 밸런스는 뭐 여기 레코드에 있는 밸런스 가져오면 되고, 개수합비는 뭐 정의된 값, 컨트롤러는 거기도 정의된 값. 셋수합비는 일단은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민, 맥스 사이에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뭐 누구나 바꿀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컨트롤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파이널라이즈드가 안 돼 있어야겠죠. 파이널라이즈 된 순간부터는 B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꾼다. 그리고 섹스 컨트롤러. 네, 컨트롤러도 바꿀 수 있다. 근데 컨트롤러였을 때. 뭐 매니저. 퍼블릭 수압. 네. 파이널라이즈드 전. 그다음에 컨트롤러가. 그래서 퍼블릭 하게 할 수 있다. 뭐 true나 false로 바꿀 수 있겠죠. 파이널라이즈는 여기 보면은 네, 파이널라이즈 되고 퍼블릭도 가능해요. 네, 파이널라이즈드는 trustless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모두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 쉐어를 init 풀 supply만큼 이게 고정된 값이죠. 그리고 푸시 풀 쉐어라는 게 얘를 네, 메시지 샌더. 그러니까 내가 파이널라이즈 한 애한테 그 LP를 주는 거죠. 이만큼 민팅을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바인드라는 건 뭐냐면 이제 토큰 바운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속했냐 안 속했냐. 그러니까 바인드가 동사니까 토큰을 이 풀에 속하게 만든다. 밸런스도 있고요. 뭐 디노, 뭐 웨이트가 있다는 거겠죠. 컨트롤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운드가 안 돼 있어야 되겠고 파이널라이즈가 안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토큰 랭스는 네, 이거 다 했을 때 맥스 바운드 토큰보다 작아야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코드를 일단 뭐 바운드 이제 true가 되겠고 인덱스는 토큰 랭스. 네. 그다음에 디놈 일단 영어로 해요. 둘 다. 그다음에 토큰을 넣어줘요. 네, 푸시 해가지고 어레이 넣어주고 그다음에 리바인드를 해요. 여기서 이제 밸런스와 디놈을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네, 왜 여기서 바로 안 했냐 하면은 네, 리바인드를 한번 보면 되죠. 리바인드에서 체크를 하는 게 이렇게나 많답니다. 그래서 디놈에 대해서 뭐 민웨이트, 맥스웨이트 사이인지 밸런스가 민밸런스 이상인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여기 또 넣어버리자라고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드웨이트는 이제 디놈을 이제 디놈이 만약에 더 커요. 네, 다른 거 리바인드는 이제 새로운 거니까 0에서 바꾸는 거에서 더해지는 것밖에 없겠지만 이제 원래 있었던 그 웨이트를 작게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더 크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교를 먼저 해서 토탈 웨이트를 먼저 업데이트를 해요. 만약에 디놈이 더 크다 하면 당연히 더해줘야겠죠. 그 올드 웨이트와 디놈 사이에서. 그리고 토탈 웨이트는 이제 뭐 또 그런 기준이 있겠죠. 맥스 토탈 웨이트보다는 작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디놈이 올드 웨이트보다는 작다 하면은 이제 토탈 웨이트는 이제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줘야겠죠. 그래서 디놈은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러면 올드 밸런스는 레코드 토큰 밸런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옛날 거를 빼주고 그다음에 레코드 밸런스 해줘요. 근데 밸런스가 만약에 올드 밸런스보다 커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밸런스가 어때요? 지금 올드 밸런스보다 크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는 메시지 센더로부터 이 토큰을 네, 이 차이만큼 가지고 와야겠죠. 풀이라는 게 transfer from. 네, 얘를 이걸 가져온다. 네, 그 뜻이고요. 밸런스는 이제 올드 밸런스보다 만약에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 거 줘야겠죠. 올드 밸런스가 크면은 내가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뭐 토큰 밸런스 위스트로우는 뭐 그만큼의 차이고 XP만큼의 또 있겠죠. 네, 뭐 토큰 밸런스 위스트로우에서 XP. 그래서 푸시 언더라인 네, 보면은 뭐 메시지 샌더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 리와인드 했으니까 얼만큼 위스드로운 한 양에서 토큰 XP를 뺀 만큼. 왜? 토큰 XP는 누가 가져가야 돼? 비랩스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비랩스가 여기 있는 팩토리죠, 팩토리. 그러니까 팩토리로 보내면 그 아까 전에 있는 콜렉트에서 비랩스가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언바인드는 뭐예요? 그냥 리바인드에서 뭐 이제 웨이트 없애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아예 토큰도 제거를 해주는 역할. 네, 레코드 펄스 000 여기서 팝 없앤다. 뭐 랭스도 줄여야 되고 뭐 인덱스 있고 웨이트도 줄여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도 당연히 XP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푸시 다 보낸다. 네, 무조건 줄어드는 거니까 그 토큰 자체는 전체 토큰 밸런스를 다 보낼 건데 어디로 가느냐? 토큰 XP 빼고 메시지 샌더한테 하고 나머지는 팩토리한테 보낸다. 왜? 비랩스가 먹어야 되니까. 걸프라는 건 뭐냐면 뭐 어떻게 보면 삼켜가지고 팍 하는 건데 observe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밸런스를 지금 있는 걸로 그냥 한다. 뭐 우리가 뭐 false 밸런스 하는 거, 뭐 false resolve 하는 거, 싱크, 스킨 뭐 그런 게 유니사 V2에도 있었죠.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et spot price 토큰 인 그리고 토큰 아웃이 있어요. 여기 리콰이어 해가지고 뭐 바운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둘 다 바운드가 돼야 그 풀에서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레코드를 각각 가지고 왔어요. 그다음에 그거 calculate spot price 뭐 밸런스도 필요하고 그 웨이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수업비까지 하면은 그 아까 전에 앞에 있었던 식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get spot price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get spot price sense fee라고 했는데 이 sense fee라는 게 뭐냐면 그냥 no라는 거예요. 그냥 fee가 없다. 네, 그래서 여기다 0만 넣어줬다. 네, 그리고 수업 exact amount in이에요. 네, 뭐 수학 뭐 이그젝트 뭐 했던 걸 유닛 수업 V2에서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일단 둘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퍼블릭 수업이 가능해야겠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인포를 가지고 와봐요. 그래서 했을 때 얘가 토큰 어마운트 인이 이 밸런스와 어떤 맥스 레이시오보다 어, 커버리면은 얘를 갑자기 너 너무 많이 들어와 하면서 블락해요. 와 이거 수업 자체를 그냥 막아버려요. 너무 커다고. 엄청나죠. 예를 들면 이거 좀 그 커브를 이용해서 그 조지스로 어택을 사실 테라 루나가 당했는데 그럼 갑자기 그 확 변경이 됐을 때 지금 밸런스에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ot price before calculate spot price를 하고 그다음에 max price 이하인지 먼저 봐요. 이거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업 시퀀스마다. 그다음에 calculate out given in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weight 해가지고 앞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실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mean amount보다 이상인지, 네. 그리고 update balance, 네, 밸런스들을 각각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번부터 설명을 드린 게 밸런스와 실제로 토큰이 있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여기도 똑같이 네,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alculate price after를 또 계산을 해줘요. 왜 after까지 계산을 해주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은 왜 그러냐? 네. 그러니까 스팟 프라이스와 비포와 애프터가 있을 때 애프터가 무조건 프라이스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더 내가 가져갔으니까. 그럼 서플라이 디맨드 곡선에 의해서 더 높아져야 되는데
얘가 지금 지수함수를 쓰잖아요. 근데 프리시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10의 마이너스 10승밖에 안 돼. 그래서 가끔씩 비포어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 프리시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에러가 있기 때문에 매스 어프로시메이션 때문에 에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체크를 꼭 해줍니다. 네, 이런 게 엔지니어링적인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팟 프라이스 애프터는 또 이제 맥스 프라이스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팟 프라이스 비포가 이제 이거 이하이다라는 건 왜? 네, 컨벡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수압에 대한 로그를 해주고요. 그리고 각각 토큰을 트랜스포머 해주면 되죠. 풀은 뭐였어요? 네, 내가 가져오는 거. 네, 토큰 어마운트 인, 네,를 그만큼 가져온다. 푸시는 뭐였어요? 내가 보낸다. 토큰 어마운트 아웃. 그래서 이제 리턴에서 뭐 토큰 어마운트 아웃 나오고 내가 실제로 받는 것과 스팟 프라이스를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비풀 이제 수압 이그젝트 어마운트 아웃은 네, 이거는 뭐 다 똑같아요. 여기도. 네, 여기 보시면은 어마운트 인이잖아요. 얘는 이제 아웃을 하기 위해서 그 반대식 네, 스팟 프라이스 하고 네, 여기는 아웃 기분 인인데 인 기분 아웃. 그다음에 뭐 업데이트 하고 스팟 프라이스 검사하고 트랜스퍼 하고 네, 그렇습니다. 풀 언더라잉이라는 거는 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transfer from, push는 transfer. 그다음에 레지스트리 가면은 이제 풀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페이스, 뭐 밸런스 풀을 해서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뭐 팩토리는 뭐 이게 풀이 밸런스 풀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레지스트리는 이제 이뉴어러블 셋을 이용해서 이제 풀들을 관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풀 페어 인포는 크게는 이제 보통 수업을 할 때는 그 전체 웨이트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웨이트가 바뀌는 것만 상관이 있거든요. 그 앞에 식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그래서 웨이트 1, 웨이트 2, 그다음 수업 B, 그다음에 그거 전체에 대한 리퀴디티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설명 그것 때문에 스트럭처를 이렇게만 정의를 한 거고요. 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sorted pools가 있어서 뭐 이니멀 셋 있고 인덱시스 네 그 인덱스가 있어야 빨리 접근을 바로바로 하겠죠. 하나씩 찾는 게 아니라. 네, 넘어가서 뭐 인덱스가 뭐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겠죠. 뭐 소팅을 하면서 그다음에 본 이건 그냥 1이란 뜻이었고 뭐 맥스 스왑비는 뭐 0.3%네요. 아, 3%네, 3%. 3%. 그다음에 여기서 뭐 네, 인포스가 있고 어드레스 바이스 30인데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네, 이건 뭐 빅팩토리가 있어야 뭐 레지스트리를 하겠죠. 그래서 get pair info라는 거는 풀 있고 from 토큰 있고 destination 토큰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풀에 먼저 들어가요. 풀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from 토큰과 destination 토큰이 있을 때 얘를 create key라는 게 있는데 create key는 그 예전에 유니스와 V2 라이브러리에서 했던 것처럼 sort를 해준 다음에 특정 어떤 그 키에 대한 해시 값을 만드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from destination 하면 키가 바이트 32로 나오는데 그것까지 해서 또 키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인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인포에서 weight 1, weight 2, sub b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 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get pulls with limit이라는 거는 뭐 from 토큰, destination 토큰, 그다음에 offset limit이 있는데 똑같아요. 키 가져오고 그다음에 result를 가지고 오는데 나는 이거 앞에 있는 거 말고 그 뒤에 있는 것부터 볼래. 얘가 offset이라고 불려요. 근데 전체 언제까지 리밋 미만으로 리밋 이하로 맥스점 미니니까 리밋과 이 전체 랭스에서 오프셋 차이 네, 여기만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검색을 한다. 네, get pulse with limit이라는 거 get best pulse는 어때요? 그거 다 검사해 봐야 돼. 리밋 30인데 여기 보시면 얘는 이건데
똑같아요. from 토큰, destination 토큰, 리밋 있어요. 여기서 length 0 하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index length 하고 전체를 length 몇 개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요. 이걸 하는 이유는 EVM이 정말 쓰레기 같은 버추얼 머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이나믹하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돼서 그러니까 점점 늘리는 게 어려워요, 얘네가. 그래서 그 처음에 랭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이거를 그냥 고정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채워 넣어요. 네, 그래서 랭스를 while문으로 해서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고정형으로 어드레스에 대한 어레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를 하나씩 채워 넣습니다. 네, 근데 얘는 웃긴 게 enumerable set 라이브러리에는 뭐 .at이라는 그런 애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이렇게 쓴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얘네도 잘 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registry solidity 파일 들어가 보면 이제 add pool pair라는 게 있죠. pool token 1, token 2가 있어요. 네, pool pair를 하는 건데 일단 어때야 돼요? 풀이 있어야겠죠. 팩토리 없는데 리지스트리에 막 등록하면 안 되잖아요. 없는 걸 있다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에러를 띄워주는 거고. 수학비, 수학비를 가지고 와요. 얘에 대한 정보를 이제 하나씩 주는 거죠. 풀에 대한 거 이제 하나씩 넣고 이거를 얘는 enumerable set이니까 set은 이제 막 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좀 add를 해서 그래서 넣고 그다음에 토큰 1, 토큰 2가 그 이제 딱 견적이 나오죠. 이제 미니서 V2에서도 소트 토큰 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if 해가지고 뭐 얘가 wait 1 뭐 wait 1 하면은 이 앞에 있는 게 작은 거 토큰 1으로 하고 wait 2는 토큰 2 뭐 서피 리퀴디티 뭐 wait 1 토큰 2 뭐 토큰 1 왜 LG니까 반대니까 그리고 뭐 토큰 1과 토큰 2가 같을 일은 없겠죠. 그 다음에 풀 토큰 페어 에디드 이거를 그냥 이벤트를 그냥 블록체인에다가 올려요. 그 다음에 리스티드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이만큼 풀 늘어났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애드 풀스는요 뭐냐면요 토큰 1과 토큰 2를 활용한 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풀스라는 걸 쓰고 여러 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트 풀스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스마트 수업을 할 때 리퀴디티가 크면 클수록 내가 많은 포션을 배정을 하는 게 맞잖아요. 작은 데에다가 뭐 시간을 쓰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막 5천만 원을 벌 수 있고 여기는 5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확률이 막 비슷해. 그러면 난 당연히 5천만 원에서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거를 높은 확률대로 소팅을 해야 내가 어떤 수압이나 뭐 그런 걸 일을 할 때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계속 얘는 풀을 리퀴디티 순서대로 소팅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소트를 한다는 게 그 뜻이고요. 소트는 이제 2차원 배열이겠죠. 토큰 뭐 i가 있고 토큰 j가 있는데 얘가 1, 2, 3, 4, 5, 6, 7 1, 2, 3, 4 뭐 하는데 이게 대각선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 밑으로 있는 것만 보면 되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것만. 왜? 2, 3이나 뭐 3, 2나 똑같은 결과니까. 그래서 얘가 i는 0, i 토큰 닷 랭스인데 여기는 i 플러스 1 토큰 닷 랭스를 하는 이유가 이 대각선에 있는 거를 본다는 그 대각선을 기준으로 나눠진 그 뭐 위나 아래 그쪽만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스에 뭐 키를 가지고 오고요. 풀스에서 이제 리밋을 가지고 와요. 뭐 전체를 가져오네요. 그래서 effective liquidity 뭐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있대요. 뭐 토큰스, 토큰 J, 뭐 풀스는
그 풀에는 토큰 I, 토큰 J가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리퀴디티는 하나겠죠. 그걸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인덱스를 솔팅을 해줘요. 이펙티브 리퀴디티에 맞게. 그래서 인덱스가 뭐 이게 만약에 아니다 하면 인덱스를 업데이트를 해준대요.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인덱스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솔팅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sort pulse with purge라는 거는 purge는 뭐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른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effective liquidity for pulse purge랑 for pulse인데 purge는 여기서 뭐 어느 정도 풀이 작으면 그냥 없애버려요. 그래서 create key 아까 전에 했던 거 뭐 보면은 이제 그런 키 뭐 해시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얘네들은 그냥 어드레스가 unsigned int 160이랑 160이었나요? 어쨌든 그거랑 그 비트 사용하는 게 똑같은데 얘를 unsigned 160이 아니라 더 작았던 것 같네요. 120인가? 뭐 어쨌든 128보다 작아요. unsigned int 이거는 한번 본인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요. 얘가 아마 어드레스 그 비트랑 같아가지고 그 unsigned int 128이라는 거는 결국 120보다 크니까 다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큰 1이 만약에 더 작아요. 그럼 토큰 1, 만약에 토큰 2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토큰 1 이렇게 되어 있고 토큰 2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토큰 1이 더 작으면 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28개를 밀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128비트인데 여기 8비트 있고 뭐 120비트인가 뭐 그런 식으로 있겠죠. 근데 얘를 맨쪽 비트 연산을 한다는 게 시프트를 한다는 게 여기가 새롭게 생겨요. 128개가 그대로 쭉 옮겨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는 0이 차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5월 연산이 있는데 5월 연산은 다 0이 있으면은 그냥 거기 있는 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8, 20, 토큰 2. 그래서 전체 몇 개? 128, 128이니까 256. 256비트인데 이 바이트 32. 바이트는 8비트 256. 오, 깔끔하네요. 그래서 서트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get effective liquidity for pools 있죠. 그래서 리퀴디티를 가지고 오는 건데 뭐 전체 풀 랭스에서 다 한번 해봐야겠죠. 크레이트 키에서 키 가져오고 인포 가져와요. 풀스 어드레스와 키. 토큰 1이 토큰 2보다 작을 때 이제 이펙티브 리퀴디티를 뭐 전체 웨이트 1 플러스 웨이트 2 분의 웨이트 1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풀 자체 어떤 벌추얼한 웨이트에서 그 가중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VNT라는 게 어떤 밸런스에다가 WT 어떤 토탈에다가 WN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된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전체인 거고 얘가 W1이니까 얘가 그 노멀라이즈 되면 전체가 얘가 1인 거고 그 중에 가중치를 곱한 거죠. 그래서 나는 전체 W 어떤 1 곱하기 B2를 한 게 이펙티브한 리퀴디티라는 거예요. 리퀴디티라는 개념이 그 X, Y는 키 같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V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이제 웨이트를 뭐 웨이트 더한 거, 웨이트 1과 웨이트 2 더하고 웨이트 1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곱하죠. 밸런스를. 걔가 이펙티브 리퀴디티고 뭐 반대면 뭐 반대로 해주면 되고 쉽습니다. 그리고 퍼지는 어때요? 똑같이 해줘요. 똑같이 했는데 토탈 리퀴디티에 대해서 지금
더해주죠. 지금 계속 여기 다른 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토탈 리퀴디티 0에서 이거를 다 더해줘요. 일단 전체 리퀴디티가 얼마큼 있는지. 이 스레시홀드가 있어요. 토탈 리퀴디티가 뭐 이거 뭐 보다는 큰지 확인을 해보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작으면 걔네들을 다 없애요. 펄지. 네, 리무브를 시켜주는 거죠. 이펙티브 리퀴디티를 이만큼 해서 네, 다시 담아줘요. 그리고 뭐 인덱스를 네, 뭐 소팅을 다시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네, 이제 익스체인지 프록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좀만 더 힘내시죠. 그래서 라우터를 보면은 풀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있고 토큰 인터페이스 있고 레지스트리 인터페이스 뭐 리미트 베스트 풀 네, 베스트 풀 가지고 오는 거. 그다음에 풀에 대한 정보는 뭐 밸런스, 웨이트, fee, 그다음에 리퀴디티, 그다음에 풀 어드레스, 수압에 대한 정보, 풀, 인, 아웃, 수압비, 그다음에 리밋, 리턴, 어마운트, 맥스 프라이스. 수압 어마운트는 토큰 인이 될 수도 있고 아웃이 될 수도 있다. 리밋, 리턴, 어마운트는 이제 인이면 민 어마운트 아웃이고 아웃이면 맥스 어마운트 인이다. 네, 넘어갑시다. 배치 수압 이그젝트 인 같은 경우에는 배치 수압이기 때문에 얘가 수압이 여러 개가 일어나겠죠? 네, 배치 수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뜻이니까. 그래서 얘가 수압이 일어나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풀 옮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수압 어마운트 뭐 받아가지고 이제 수압 이그젝트 어마운트 인을 해줘요. 그 내부 뭐 그런 걸로. 그래서 해준 다음에 네 토탈 어마운트 아웃을 계속 더해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배치 수압이라는 건 시퀀셜이라는 게 아니에요. 시퀀셜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수압을 하는데 풀이 다를 수 있잖아요. 밸런서에는 똑같이 A에서 B인데 풀 로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수압들을 그러니까 뭐 얘는 뭐 어떤 웨이트가 뭐 11 아니면 뭐 21 한 뭐 3, 2 뭐 이런 애들을 다 같이 한 번에 수합한다. 그래서 토탈 어마운트 아웃을 구해가지고 얘가 민 토탈 어마운트 이상인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얼이라는 거는 그냥 뭐 이더리움이든 아니면 다른 ERC20이든 그런 걸 다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걸 함수를 말하고요. 그래서 얘는 토큰 아웃을 토탈 어마운트 아웃 네 이만큼 하는 거고 얘는 토큰 인, 뭐 토큰 인에 대한 뭐 밸런스만큼 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배치 수업 이그젝트 아웃도 똑같아요. 그냥 여러 개가 풀을 여러 개 거쳐요. 여기서 이제 토큰 인이 들어온 게 있고. 근데 여기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토큰 인에서 전체 토탈 어마운팅이 들어와요. 여기에서 다 들어왔을 때. 근데 몇 개, 에서 뭐 좀 남을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언사인드 인트에서 뭐 몇 개 조금 계산이 뭐 서브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 리메인더를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그 다 계산된 B에 대한 값을 보내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맥스 토탈 어마운팅을 보내요. 그냥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겠으니까 아웃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걸 보내는데 마찬가지로 뭐 프로브 해주고 수압 이그젝트 어마운트 아웃 네 이게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전체를 다 더해줘요. 토탈 어마운트 인 근데 걔가 맥스 토탈 어마운트 인 이야.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토큰 아웃과 그 다음에 토큰 인을 각각 트랜스퍼를 해준다. 넘어가고 이제 멀티옵 배치 수압이 또 나왔어요. 이것도 배치 수압이랑 뭐가 다른가 하면은 멀티옵이라는 건
시퀀셜한 해다. 그래서 여기서 수업 시퀀스라는 말이 나왔죠. 네, 수업 시퀀스하고 여기 내부는 그냥 일반적인 뭐 배치 수업이랑 비슷하죠. 토터어먼트에서. 근데 얘가 내부에서는 배치 수업인데 그게 여기는 A에서 B예요 전체. 근데 여기서 이제 B에서 C를 또 전체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수업 이그젝 네, 멀티 배치 수업 이그젝트 아웃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수업 이그젝트 어마운트 아웃 있고 대신에 얘는 여기서 좀 할게 A, B, B, C인데 일단은 얘는 이그젝트 어마운트 아웃이기 때문에 먼저 다 인에 대한 계산 결과를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그것만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큰 C 전체 C를 살 때 B를 몇 개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B를 몇 개 살 때 A를 몇 개 필요한지 해서 그 역산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1일 때 1이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토큰 어마운트면 뭐 세컨드 수압, 뭐 퍼스트 수압 해가지고 각각 이제 이게 뭐 나오죠. 일단 calculate in given out 하고 얘가 수업을 하는 거고 calculate를 먼저 하죠. 네, 그래서 뭐 여기도 똑같이 수업 이거 z 어마운트 아웃을 한다. 그래서 계속 어마운트 in을 더해서 맥스 토탈 어마운트 in 이하면은 네 실행이 된다. 네, 그 다음에 view split exact in 보시면은 네 나는 이제 조금 더 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리퀴디티에 대한 거를 이제 다 잘라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리퀴디티에 대해서 어느 게 비율이 좋을지. 솔팅이 되어 있으니까 sum effective liquidity를 먼저 다 더해봐요. 그 다음에 각각의 리퀴디티에 맞게 그 비율에 맞게 나의 토큰을 분배를 하겠죠. 그래서 뭐 베스트 인풋 어마운트는 뭐 다음과 같이 뭐 수업 어마운트에다가 각각의 풀에 대한 이펙티브 리퀴디티에다가 전체로 나눈다. 토탈 인풋 어마운트는 이거를 계속 더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베스트 인풋 어마운트는 0은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수압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네, 나는 뭐 이미 여기에서 인덱스가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풀에 대한 어드레스 그리고 토큰 인과 토큰 아웃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다음에 베스트 인풋 어마운트를 내가 위에서 어레이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넣어주고 리밋 리턴 어마운트는 0. 그냥 0으로 해가지고 실행만 하는 걸 보면 되니까. 맥스 프라이스도 그냥 뭐 그냥 여기서 무한대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엄청 큰 값, 가장 큰 값. 그래서 토탈 아웃풋은 이거에 대한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죠. 왜? 뷰니까. 그래서 그런 수업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토탈 아웃풋이 나오네요. 반대로 이제 뷰 스플릿 이젝트 아웃은 어때요? 뭐 똑같겠죠. 뭐 이펙티브 리퀴디티 똑같이 한 다음에 똑같이 해서 별다를 거 없습니다. 여기서 calculate total exact out 여긴 in이고 여긴 out 보낸다. 끝. 그리고 스마트 수업 exact in이 있는데 여기는 결국에 먼저 토큰 in이 이더리움이냐 아니다. 뭐 토큰 아웃이 이더리움이냐 아니다. 둘 다 이더리움 없다. 다 뷰 스플릿 exact in을 해줘요. 왜냐면 실제 이더리움과 그 랩트된 이더리움의 주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랩트 이더 있죠? 그것 때문에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토탈 어마운트 아웃은 결국 배치 수업 이그젝트인 아파에서 했던 거를 사용을 하면 된다. 여기에서 나온 수업수를 가지고 오면 되니까 베스트여서 스와트 수업 이그젝트 아웃도 뭐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여기 이젝트 아웃인 거다. 여기도 아웃이다. 끝. calculate total out exact in 기분 in 합니다. 네, 다 더합니다. 끝.
total out, exact out, 네, 기본 out 다 더합니다. 끝. 그다음에 get full 데이터는 full 데이터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밸런스 필요하다고 했죠. in, out, 그다음에 weight, fee, 그다음에 liquidity. 네. calculate effective liquidity는 앞에서 계산을 하는 거 그대로고, 그다음에 나는 풀 이런 튜플식으로 받는다고 해요. 뭐 스트럭처인데 튜플로 표현이 돼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튜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에 대한 정보, 네, 풀 어드레스는 뭔지, 밸런스가 뭔지, 웨이트는 뭔지, 그다음에 fee는 얼마인지, 그다음에 effective liquidity는 뭔지 그거를 돌려줍니다. calculate effective liquidity는 그때 했던 것처럼 전체 그 노멀라이즈 된 웨이트에다가 그 밸런스를 곱한다. 예, 얘를 보면은 근데 본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본을 곱했다가 또 나눠줘요. 얘가 왜 그럴까요? 왜? unsigned int이기 때문에 프리시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소수점 밑에가 소실될 염려가 있어서 처음에 곱해서 높여주고 그 다음에 나눠준다. 네, 그리고 어사이먼트입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밸런스와 AM의 뭐 프로스 앤 콘스를 설명해 주시는 어떤 그런 한계나 그런 걸 짚어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도에 대한 덱스,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로스를 이제 웨이트 1, 웨이트 2일 때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이게 멀티플 SSS에서도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로서 표현이 가능한가 그런 거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 풀에 웨이티드 풀이 있고 스테이블 풀 있고 메타 스테이블 풀, 리퀴디티 부스트래핑, 매니지드, 부스티드, 커스텀 엄청 많은 풀이 있어요. 근데 각각의 이제 컨트롤드, 파이널라이즈드 스테이트가 있는 거죠. 웨이티드는 저희가 했어요. 스테이블은 커브랑 같아요. 메타 스테이블은 그 따라가는 약간 그림자처럼 섀도우처럼 뭐 스테이트 이더 그다음에 이더 그런 걸 메타스테이블 풀을 이용을 하고요. 리퀴디티 부트스트래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가지고 웨이트를 좀 유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바꿔주기도 하고, 매니지드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스티드도 마찬가지예요. 리퀴디티 부트스트래핑이랑 좀 비슷하고 커스텀인데, 여기서 해야 될 거는 테이블 이용해서 메이저 디퍼런스에 대한 설명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디테일은 네, 설명을 그냥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의 강의는 이제 다음 주 일요일까지이고요. 이센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OX 문제, 익스체인지 프록시가 뭐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이니셜 LP 토큰 런치 어마운트는 뭐 항상 같은지, 그 다음에 뭐 배치 수합과 멀티 배치 수합의 차이점, 그 다음에 뭐 밸런서와 유닛 수합 펑션 베리어블을 한번 매치시켜봐라. 최대한 많이. 네, 1번이랑 뭐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밸런서의 프라이스 결정 어떻게 하냐. 프라이스 오라클.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솔리디티 파일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밸런서 풀에서 이제 어떤 갑자기 쇼크가 왔을 때, 시장 쇼크가 왔을 때 막는 방법이 몇 가지가 몇 가지가 아니라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듣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